네, 클래스 오너는 2024년에 영업이익 약 39억, 당기순이익 약 18억을 기록하며 창업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 구독자님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클래스 101입니다. 그동안 클래스 101의 상황이 몇 년 동안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2022년부터 매출은 꾸준히 하락했고 영업 적자도 2022년 289억, 2023년 약 2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은 MAU와 총 사용시간, 1인당 평균 사용시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즉, 실적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클래스 101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자체, 그리고 이용 자체도 줄어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그 실적을 보면 2024년에 클래스 101이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이주영 기자님과 함께 클래스 101이 지난해 어떻게 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흑자 전환한 클래스 101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클래스 101이 흑자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흑자를 낸 건지 먼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클래스 101은 2024년에 영업이익 약 39억, 당기순이익 약 18억을 기록하며 창업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창업 이후 처음인가요? 처음이라고 합니다. 매출은 2023년 325억에서 2024년 309억으로 약 16억 정도 소폭 감소하였는데요. 영업 비용이 대신에 2023년 약 556억에서 2024년 약 270억으로 52% 정도 확 줄이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보면 진짜 소폭 하락한 건데, 소폭 감소한 건데 영업 비용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매출이 늘어서 이게 기업이 약간 흑자를 전환했다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한 거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떤 영업 비용을 많이 줄였는지 요거부터 하나 또 천천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영업 비용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인건비 감소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보통 영업 비용 감소가 다른 데서는 감소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렇죠. 이제 약간 감사보고서를 비교하니까 급여는 62.2%, 외주 영업비는 59.6%, 복리후생분이 65.7%, 퇴직급여는 70.5% 감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2024년 3월에 클래스 101이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수업에 따르면 2024년 3월에 고용 인원이 122명 정도였는데 2024년 7월에 43명까지 줄어듭니다. 즉 절반 이상의 인원이, 절반이 아니고 3분의 2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절반 이상 훨씬 넘은 인원이 퇴사를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인건비를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의 숲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으로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그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줄어들면은 인건비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영업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업 손실을 줄이고 영업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 인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클래스 101을 보면은 그 인력이 그만큼이나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그거에 비례해서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매출은 이제 소폭 줄어들었으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그 요인이? 그 이유는 일단 클래스 101이 구독 모델로 운영하면서 꾸준히 강의 콘텐츠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클래스 101은 2024년 2월에 동중업계 스튜디오 바이블과 합병을 하였고, 또한 2024년에는 승고의 승고 클래스 그리고 강의 플랫폼 그로우를 인수하였는데요. 사실 이제 아마 교육 플랫폼인 만큼 이제 강의 콘텐츠가 많아야 구독할 이유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동안 모은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구독 매출을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제 매출을 유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신규보다는. 네, 그런 측면이 좀 강해 보이고, 또한 광고 선전비도 사실 이제 다양한 비용 중에서 좀 적게 감소한 편이거든요. 17.2% 정도만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와중에 마케팅 비용 자체는 최대한 유지한 것을 보입니다. 또한 이제 광고 선전비가 줄긴 했어도 매출도 같이 줄어가지고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비 비중 로아스가 광고 선전비 대비 매출액 비중이 로아스가 약 380%에서 440%로 늘었습니다. 즉 광고 효율은 개선됐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지급 수수료하고 지급 임차료도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급 수수료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말하는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지급 수수료는 보통 이제 교육계에서 강사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그 외주 용역비 비슷한 개념인가요? 네, 그렇죠. 강사분들에 네, 대한 강사분들한테 이제 지급되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항목이 많이 포함되는데 예. 지급 수수료가 112억에서 70억으로 약 40억 감소했습니다. 근데 클래스 원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급 수수료에는 여러 외부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다소 포함되어 있고 이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모두 삭감을 했고 내재할 수 있는 것은 내재한 결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업계 전문가 입장은 다소 달랐는데요. 일단 구독 모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통 개별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모델보다 구독 모델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배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사분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강사분들한테 그 드리는 그 돈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강사를 보고 구입하면 그 강사의 이제 구입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사실 구독 모델로 하면 그 개별 강사에 대한 이제 비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구독 모델을 전환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강사 개개에 대한 지급 수수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온라인 강의를 구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듣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구독 안 듣고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소프트웨어 측면보다는 강사에 대한 수수료가 조금 많이 감소한 게 아니냐라는 업계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원어는 이제 구독 모델 영향이 아니라고는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2022년 6월부터 구독 모델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임직원 수를 줄이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 수수료를 줄이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급 수수료가 줄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분의 입장은 그렇다고 40억이나 감소하냐? 40억이 감소한 네, 건가요? 지급 수수료가?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 네, 그래서 수수료만으로 40억이 감소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요. 이제 구독 모델을 전환이 2020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처음부터 100%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낮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협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독 모델을 오지 싫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서 점점 구독 모델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가 늘었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전체 매출에서 구독 모델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급 수수료 배분 비중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즉 약간 전문가와 업계와 그 회사와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뭐 시각 차이가 아니고 한쪽이 이제 좀 약간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명확하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줄었는지는 사실은 뭐 명확할 텐데 네. 한쪽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주영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MAU 및 평균 사용 시간 추세가 감소한다는 이 선표님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 기반해서 봐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런 MAU나 사용 시간 감소는 이제 개별 구독 모델이었으면 굉장히 치명적인데 사실 구독 모델 때문에 그 MAU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받쳐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말 연초에 사람들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유도 약간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헬스장을 이용하고 헬스장도 그걸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 헬스장 입장에서는 1, 2월에 들어와서도 계속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초반에 빨리 돈을 땡기는 게 중요한 것처럼 사실 할인해갖고 막 예. 구독 모델도 일단 구독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렇게 상관은 없거든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제 회사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안 좋죠. 일단은 돈을 땡길 수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돈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적어도 이제 그렇다는 것은 약간 MAU 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독을 시켜가지고 매출을 방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는 같이 감소를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 임차료 줄어든 거는 쉽게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임차료는 네, 그냥 뭐 임차를 당연히 줄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클래스 이제 101에
문의를 해보니 인력이 감소하면서 사무실도 맞춰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관련 병원에서 당연히 지급 임차료가 줄어든 것이고 업계 관계자 입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 정보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감가상각비나 세금 과공과 비용도 많이 줄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유형연산이 줄고 임차한 공간이 준 것 같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은 2024년에 클래스 101이 그 영업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인력이 상당폭 사실 거의 3분의 2 가까운 그쵸, 인력이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나갔고 그리고 뭐 인력 감소 때문에 뭐 사무실도 좀 이제 좁은 곳으로 옮기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지급 임차료도 줄어들고 그리고 구독 모델의 도입과 소프트웨어 비용 감축 등으로 인해서 뭐 지급 수수료가 줄어들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요인을 주로 이제 꼽아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인을 잘 보면은 뭔가 엄청 성장을 이끄는 그런 요인이 있어갖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좀 약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흑자를 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에는 이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펼칠 것 같으세요? 이제 클래스 101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이제 클래스 101이 2024년 10월에 150억 규모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새롭게 크리에이터를 영입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구독을 하려면 아무튼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101은 2025년에는 크리에이터한테 더욱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클래스 101을 보는 업계 관계자의 시각은 좀 다양했는데요. 일단 지급 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급 수수료에서 일상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빼면 약 한 50억에서 55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클래스 101에 합류할 메리트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밝히는 크리에이터가 13만 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인당으로 나누면 한 4만 원인가? 이제 평균적으로.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파레토 법칙이 네, 적용되기 때문에 그 평균으로 보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네, 42,000원 정도 평균치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전형적인 파레토 법칙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위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이제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좀 적은 편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클래스 101에 굳이 합류할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만약 결제 금액이 충분히 많다면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플랫폼 자체도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매출은 줄어들었잖아요. 네,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배분율 낮고 이제 성장률 낮은 플랫폼에 좋은 강사분들이 유입되기 어렵지 않냐라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책을 몇 권 썼을 때 이런 플랫폼에서 굉장히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클래스 101은 아니고 막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약간 이런 게 막 붐을 타면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참여할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상도 제가 만들고 업로드도 네가 하고 썸네일은 모르겠고 아무튼 다 당신이 하고 그 우리 플랫폼에 올려줄 테니까 그때 되면 돈을 나누자. 그리고 제가 약간 들으면서 내가 그걸 왜 하냐.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 독점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왜 그때 진짜 우후죽순처럼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막 몇 번 만나봤었는데 전화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사실 메리트가 없죠. 다들 이제 자기 바쁜 사람들인데 뭐 클래스 101은 그때 제가 접촉했던 업체들 아닙니다. 아무튼 또 이제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또 클래스 1이 앞으로 주의할 점에 대해 지적한 분도 계셨는데요. 사실 이제 교육업계 관계자분이었는데 이 클래스 101이 이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무래도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조금 유명 강사를 섭외를 하고 마케팅을 확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입에 조금 유리하긴 한데요. 이제 이런 이제 전략의 문제점이 유명인을 섭외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유명인이 그 강의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 퀄리티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 유명 강사에 치중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강의질도 낮아지면서 장기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점을 좀 클래스 101이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뭐 신사임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와갖고 사실 좀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탄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초부터 약간 그렇게 성장을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좀 보면은 옛날에 그 저금리 시대에는 막 요런 게 막 많이 팔렸거든요. 약간 이렇게 하면 뭐 돈 엄청 그렇죠. 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해지고 또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좀 너무 그 자극적이고 현실성 없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옛날만큼 열광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무리 유명 강사라고 하더라도. 약간, 왜냐면 한때 네. 그 막 한 5년 전에 진짜 유명했던 사람들도 요즘은 막 그 사람들이 막 거의 뭐 비판하거나 돌을 던지는 경우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갖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클래스 원원도 이제 최근에 약간 유입하는 강사들을 보면 약간 이제 젊은 층한테 유명한 롤 프로그래머 영입을 하고 이제 교육 영상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그럼 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 정확히는 안 맞는데 그분들 그 히스토리를 좀 말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무래도 아직도 부동산 핫하니까 부동산 관련 크리에이터 영입을 하는 등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 평가에 따르면 클래스 원원의 호재는 또 있었습니다. 네, 호재가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초에는 엄청나게 붐이었잖아요. 붐이어가지고 사실 조금 약간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기가. 근데 지금은 사실 붐도 줄어들었고 이제 크리에이터도 엄청 많아졌고 또 이제 온라인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플랫폼의 협상력이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크리에이터들 영입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비용적인 출금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방송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 방송에서는 클래스 101이 지난해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는지, 지난해 어떻게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클래스 101의 미래는 이번 2025년에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여나가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클래스 101을 비롯해서 이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꾸준히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